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오는 이슈들을 전부 다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차장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요.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쏟아지게 되는데요.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반등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 PC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PC 물가 지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런 경제 지표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난달과 비롯해서 크게 변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갑자기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된다라든지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조금씩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달과 같은 전년 대비 2.6% 상승입니다. 그리고 3개월 기준 연율 화한 수치가 2.3%까지 좀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좀 낮은 수준,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사실 7월 깜짝이나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좀 낮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우, 나스닥, S&P, 러셀까지 모두 다 1%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3M이 실적 잘 나왔는데, 사실 3M 같은 경우는 23% 오르긴 했습니다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3M 관련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졌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 그동안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었죠. 월화수목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죠. 국내 증시 7월 23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루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7월 17, 18, 19, 22, 24, 25 이 6거래일 동안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3일의 하락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죠. 굉장히 좋지 않은 장세의 모습이 연출이 되다가 우리나라도 국내 증시 코스피도 7월 26일 날 상승을 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21선, 이 지지선, 사실 여기가 하방으로 깨진다라면 2600까지도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24년도 들어서 본다라면 121선을 잘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좀 떨어지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121선을 탁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이 121선 지지선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던 24년도에 경험치가 있었는데, 24년도 이번에도 25일 날, 7월 25일 목요일에도 121선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26일 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반도체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0.62%, SK 하이닉스가 0.95%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전날의 하락에 비하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미미했죠. 좀 하락이 좀 미미한 소폭 상승 정도. 하지만 반등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승한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장 반등할 때는 반도체가 상승하고요. 시장 하락할 때 반도체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같이 상승을, 지수와 같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보다도 좀 더 크게 상승을 했던 섹터들이 조선과 은행, 그리고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급등, 폭등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맞을 만큼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세 섹터가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 뚜껑 열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여기에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 금리 인하하면 안 그래도 해외가 살아나고 있는데 국내도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 이 하반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섹터들이
거의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를 해봐야 될, 신경을 쓰고 좀 살펴봐야 될 점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시장 상승할 때 사실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분명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순매도 금액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기준으로 473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그래도 지속이 됐다라는 점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시장에 아직 확실하게 좀 반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1,444억 원 순 매도했고요. 금요일 날만. SK하이닉스가 2,895억 원 순 매도했거든요. 두 종목 합치면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죠. 금요일 날.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인이 좀 돌아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요즘에 순환매 섹터 안에 잘 못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대로 이제 눈은 하반기입니다. 이 눈은 하반기를 돌려놨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눈이 하반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로만 철저하게 좀 이 포커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진할 것 같다 그러면 철저하게 좀 외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반등 시기와 반등 폭이 좀 짧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하반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과 섹터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증시 모두 다 순환매 성격의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포인트가 되겠고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대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변동성 장세, 이 외국인 바구니도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도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사실 몇 주 전에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상당히 금년에 상반기에 많이 담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국내 증시의 키는 5년 전에도 그렇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방향을 잡는 거는 외국인들이 항상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방향, 그 화살표 방향의 길이를 더하거나 덜하게 하는 게 기관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바구니가 최근 들어서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상반기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 수급이 7월 들어서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7월 17일에서 25일까지 약 1.8조 원 정도를 좀 매도를 했거든요. 변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변동성이 커진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 섹터가 변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매도로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팔았던 게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반도체를 팔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매수한 섹터를 보면 조선 섹터와 방산주입니다. 조선주와 방산주. 제가 좀 전에도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조선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조선주와 방산주가 이 매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선주, 방산주 산 이유 첫 번째로 살펴보면 실적도 있습니다만 미국 대선 관련해서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죠. 트럼프 후보가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커졌거든요. 지지율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조정을 한번 받았었고, 이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또 조정받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 미 대선에 대한 이 모습들이 이 시장의 변동성, 반도체에 대한 조정을 만들어냈는데, 이 반도체 조정 대신 조선과 방산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이 나오면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린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주와 방산주 모두 하반기 모멘텀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업종의 이런 지표들 자체가 이 초호황기 수준에 거의 도달한 정도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야말로 실적에 대박이 난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하반기 모멘텀이 맞습니다. 방산주의 트렌드가 달라졌죠. 방산주는 안정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방산주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국내 방산, 무기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출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좀 많다. 그러면서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은행주와 같은 종목들은 뭐 계속 상위권, 매수 상위권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최근 들어서는 매도 상위권으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이 길게 본다라면 하반기에 대한 이익 모멘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모멘텀에 상당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관심주로는 당연히 뭐 조선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건조량이 올라가고 배를 그야말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해양 매출도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포커스 맞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컨테이너 LNG, FLNG까지 전부 다 좋거든요. 이 4개 선 중에 모두 다 좋다라는 점. 2027년까지 실적은 꽉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대장주로는 삼성중공업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은 계속해서 목표까지 좀 다 여쭤볼게요. 삼성중공업 금요일 날에도 강했었는데 얼마 보십니까? 사실 삼성중공업 저도 이 종목 말씀드릴 때 목표가 여쭤보실 것 같아서 좀 살펴봤는데 차트 길게 세워봐도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주가를 도달한 적이 한참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한참 앞으로 땡겨 가다 보면 2014년에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위로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선들을 모두 다 뚫고 돌파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폭발적으로 많이 사고 있죠. 이 굉장히 오래됐던 이 장기 박스권을 뚫어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 굉장히 높은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15,000원. 이 15,000원이 언제냐면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이의 박스권에서 가장 아래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게 15,000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우선 15,000원 보시고 15,000원 돌파한다라면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뭐 41,000원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월봉을 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의 끝을 논하긴 이른 시점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환매 때문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한 2달쯤 전만 해도 반도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의 굉장히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이런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있느냐 없느냐, SK 하이닉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 반도체가 있으면, 엔비디아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밥 한 번이라도 더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최근에는 반도체를 가진 투자자분들의 근심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심을 만들었는데 그럼 반도체가 그럼 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키워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고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그럼 왜 상승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메모리에 대한 가격들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던 건 HBM이었거든요. 그러면 HBM 어디 많이 쓰냐? AI로 또 가야 되거든요. 시작이 AI였습니다. AI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를 말씀드릴 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라는 새로운 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차로는 많이 확산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덜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조정받았었는데 비슷한 흐름이 우선 나왔습니다. AI라는 새로운 메모리 안에 있어서의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했죠. AI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AI 상업화가 그럼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전기차가 조정을 받기 직전의 그런 상황들처럼
반도체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I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AI라는 서비스가 아직 그래도 초기 단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전히 뭐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 많이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기에 가까운 1년밖에 아직 안 됐거든요.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이 AI에 대한 상용화가 이루어진 지가. AI에 대한 상업화 시점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이목은 AI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경쟁력을 누가 많이 갖느냐, 누가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업체로 납품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빅테크 기업들 중에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럼 투자를 멈출 것이냐? 못 멈추거든요.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뭐 챗GPT라든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중단 어려운 상황이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AI가 탑재되면 다른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게 되죠. 이 스마트폰 업체들도 AI를 뺄 수가 없고 AI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 AI에 대한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는 없고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AI 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끝났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관심주로는 사실 국내에서는 AI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는데 SK하이닉스는 HBM 관련된 주가 프리미엄 이미 상당 부분 좀 많이 받았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더 많이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중심의 호실적으로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좀 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있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까지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9,000원이 종가인데요. 목표가는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89,000원까지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 이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다시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0만 전자까지는 좀 더 가야 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고 3분기 실적 이 즈음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지만 지금 하락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고점이 뭐 88,800원 장중고점이 이런데 한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주들, 메이저 건설주들보다도 조금 덜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국내 건설 경기의 회복과 원전의 포트폴리오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다. 국내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원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과 차세대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해외에 대한 수출을 나타낼 수 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기반으로 놓고 플러스 알파 해외 대형 원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대형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난해도 4.5% 정도 상승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현대건설은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32,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32,950원이거든요.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36,000원. 이전에 봉을 만들었던 게 36,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국내 건설 경기 좋아진다라는 가시성, 이 가시적인 모습들이 건설주들에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36,000원도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3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내용들 좀 준비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고 수준의 업황,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조선과 방산 쪽에서 삼성중공업 단기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AI 상업화 기로에 놓여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 자체가 1년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 또 실질적인 납품과 안전성 우위를 선호하신다면 삼성전자입니다. 전고점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셨고요. 마지막으로 GS건설에 이어서 이번엔 또 현대건설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해외 건설 원전에 대한 그런 모멘텀 가져가면서 단기 목표가 3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